안녕하세요. 글로벌 독도 홍보대사 여러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반크의 박기태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독도를 세계에 알리는 글로벌 독도 홍보대사가 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독도 홍보대사 활동을 통해서 21세기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일뿐만 아니라 100년 전 우리 독립운동가의 꿈을 계승하는 미션을 완수하길 바랍니다. 전 그래서 우리가 바로 독동보 대사이자 바로 100년 전 독립운동가의 꿈을 완성시키는 21세기 독립운동가로 명명하고 싶습니다. 자, 함께 가볼까요? 자, 먼저 여러분들한테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인터넷으로 대한민국을 세계에 바로 알리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전 세계 지도 중 97%가 일본어로 표기되어 있으니 포기하라고. 그러나 우린 말합니다. 전 세계 지도 중 3%가 동해로 표기되어 있으니 시작한다고. 자랑스런 우리 인터넷, 바로 쓸 때 더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자, 20년 전에 방크가 처음에 전 세계에 우리 한국을 알리기 시작했을 때, 그때 저희랑 교류하는 외국인들이 보고 있는 지도에, 교과서에, 웹사이트에 동해가 일본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이라는 표현은 1919년도에 당시 한국이 일본의 식민 지배에 있었을 때, 그때 국제기구, 그러니까 바다 이름을 정하는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는 나라를 뺏겼으니까 우리나라 대신해서 일본의 공무원들이 그때 해외에 열리는 국제기구에서 바다 이름을 처음 정할 때 동해 대신에 일본해로 홍보했습니다. 바로 일제강점기 때 빼앗긴 우리 이름이죠. 그 결과 전 세계 대부분의 지도에서는 동해가 일본해가 되어 있었습니다. 즉 동해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바다 이름 문제가 아니라 바로 100년 전 바로 나라 뺏겼을 때 우리의 바다 이름을 뺏겼던 그런 슬픈 역사의 산 증인이죠. 자, 그런데 강복이 되었고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대국이 불과고도 20년 전에 전 세계 많은 세계 지도에서는 동해가 일본해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복이 되었는데 아직 강복이 안 되어 있는 거죠. 바다 이름에 한해서는. 그래서 방크 회원들이 전 세계 교과서의 웹사이트에 이 일본해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강압적인 힘으로 표기된 거라고, 동해가 올바른 거라고 홍보했고, 방크 활동 20년 결과로 지금 동해 표기는 3%에서 무려 40%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100년 전 독립운동가의 꿈을 계승하는 21세기 독립운동가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저희 방크 활동은 바로 한국을 대표하는 활동인가 넘어서서 100년 전 독립운동가의 꿈을 계승하는 바로 21세기 독립운동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3%에서 40%로 바뀌었던 주인공, 바로 여러분들의 위대한 선배님들이고 여러분들이 이어나가야 될 우리의 미션입니다. 우리는 이제 동해를 넘어서 바로 대한민국의 역사, 문화를 제대로 알리고 독도에 대해서 일본이 전 세계에 퍼뜨렸던 가짜뉴스를 올바르게 시정하고 더 나아가서 바로 100년 전 독립운동을 꿈꿨던 문화 대국 대한민국을 완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가의 활동을 저희 선배라고 칭하고 싶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우리의 대선배님을 바로 의병과 핵특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1907년 바로 한 의병들의 이야기를 소개할까 합니다. 당시 을사늑약 이후잖아요. 1905년 우리의 외국관이 일본에 의해서 뺏겼습니다. 한국의 모든 목소리는 전 세계에 일본에 의해서만 알려질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전 세계에 가짜뉴스를 퍼뜨렸습니다. 즉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일본의 통치에 대부분 받아들이고 있다. 일본은 조선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배하라는 것이다. 일본은 중국의 속국, 중국의 식민지로부터 조선을 구하기 위해 왔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전 세계의 가짜뉴스를 일본이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짜뉴스를 통해서 많은 해외 기자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외신 기자가 조선에 와서 한 젊은이들을 보았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인터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외신기자 맥킨지도 물었습니다. 당신은 일본 제국을 이길 수 있다고 느끼시나요? 그때 말했습니다. 의병들이 아니요, 어차피 죽겠지요. 하지만 좋습니다. 일본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유인으로 죽는 것이 훨 낫습니다. 자, 일본의 가짜뉴스 따르면 조선은 대부분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 환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의병의 어떤 자세를 보면서 놀랬겠죠, 맥킨지는. 그리고 이런 답변을 남겼습니다. 조선 의병들은 이길 희망임 전쟁에서 이미 죽음이 확실해진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나는 의병들의 영롱한 눈초리와 다시 만만한 미소를 보았고 그때 깨달았다. 가볍게만 느꼈던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적어도 그들은 동포들한테 애국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을사늑약으로 우리나라 모든 외교 권리가 박탈되었을 때, 전 세계에 우리의 목소리가 알려질 수 없었을 때,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일본의 잘못된 뉴스가 전 세계에 퍼져나갔을 때, 외신 기자한테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 힘으로 알렸던 우리 젊은이들, 이들은 정규 군대 아니었습니다. 바로 비공식 군대였죠. 이들은 자발적으로 모인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올바름을 추구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바로 우리가 계승해야 될 정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일본에 의해서 전 세계에 가짜 뉴스가 퍼지는 상황에서 독도가 다케시마가 되고 동해가 일본해가 되고 한국 역사가 여전히 전 세계에 잘못되어 있을 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전 세계 외국인들한테 바로 100년 전 의병이 맥킨지라는 외신기자한테 알렸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 전 세계인들한테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의 진실을 알릴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의병이 바로 맥킨지를 통해서 애국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줬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이 시대 사람들한테 또는 우리의 100년 후의 후손들한테 애국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자, 아까 의병이 그 민간이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일종의 공무원이죠. 바로 고종 황제가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의 강제 침략을 받아서 외국을 뺏겼던 그 부당함을 바로 국제기구에서 고발하라고 알렸던 이상설, 이유종 특사죠. 근데 이들은 국제회장에 못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바로 길거리에서 사람들한테, 외국인들한테 일본의 강압적인 침략에 대해서 고발했습니다. 이들의 활동은 바로 이렇게 오늘날에도 한국인의 활동이 외국 신문 일면에 실리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 어려운 것 속에서도 이렇게 자기의 소임을 미션을 완수했고 그 결과 외신 일면에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과 포즈가 오늘날 방탄소년단, 블랙핑크처럼 해외 외신 일면에 등장했던 한국의 젊은이들과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최근에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적 한류 스타죠. 미국 타임즈라는 유명한 잡지사의 표지 모델로 등장 보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바로 100년 전 바로 그 헤이그 특사 활동을, 우리의 목소리를, 진실을 전 세계에 알려서 외신 일면에 등장했던 우리 헤이그 특사 독립운동가들과 그리고 오늘날 그 방탄소년단을 보면서 바로 방탄소년단이 바로 100년 전 헤이그 특사 시대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 또한 헤이그 특사처럼 독립운동을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100년 전에 헤이그 특사 또한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방탄소년단 못지않게 타임지의 모델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래서 우리 의병도 헤이그 특사도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한류 스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타임즈 모델의 방탄소년단이 아니라 이렇게 헤이그 특사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방탄소년단을 100년 전으로 소환시켜서 100년 전 보내서 당시 독립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회를 드렸습니다. 자, 또 다른 우리 독립운동가 의병이죠. 자, 의병 또한 지금 태어났으면 아마 블랙핑크처럼, 블랙핑크가 최근에 아주 유명한 음악 잡지의 롤링스톤지에서 표지보다 된 것처럼 오늘날 의병 또한 지금 태어났으면 자기 분야에서 마치 블랙핑크처럼 우리 한국을 대표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블랙핑크처럼 우리 의병도 또 다른 한류 스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년 전에 맥킨지한테 인터뷰했던 그 의병을 21세기 롤링스톤즈로 인터뷰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블랙핑크 또한 지금 태어난 게 아니라 과거에 태어났으면 이렇게 독립운동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 포스터입니다. 전 그래서 이 포스터를 전 세계 무려 한류 팬이 1억 7천만 명이래요. 블랙핑크나 방탄소년단 팬이 1억 7천만 명 상영해서 1억 7천만 한류 팬들한테 우리 의병과 바로 헤이그 특사를 알림으로 인해서
더 나아가서 그 당시에 우리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독립농가가 활동했던 그런 이야기를 소개함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또 뺏겼던 독도라든지 동해 이름이라든지 바로 우리의 과거 역사 문제에 대한 올바른 지시를 홍보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1억 7천만 한류 팬들한테 독도, 동해 우리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만든 저희의 프로젝트입니다. 자,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100년 전에 독도와 우리 활동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바로 그 외국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홈 할버트 박사님이신데요. 이분은 바로 한국에 영어 교사로 와서 교사로 온 이후에도 우리 한국어와 우리 한글을 공부해서 우리 역사를 공부했고 그러면서 20권의 단행본과 304편의 논문을 발표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본인이 한국 역사를 공부하니까 일본이 전 세계에 퍼뜨렸던 우리 한국은 문화가 없다, 역사가 없다, 야만국이다. 그래서 일본이 중국의 속국으로부터 한국을 구출하는 거다라고 해서 잘못된 뉴스를 퍼뜨렸을 때 그 뉴스가 잘못된 걸 안 거죠. 본인이 한국 역사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공부한 거를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래서 무려 지금도 힘들었던 우리나라 역사 문화를 알리는 활동을 통해서 무려 20권의 단행본과 304편 논문을 발표했고요. 특히 해외 학자들 중에서 일본에 의해서 한국에 대해 잘못된 내용을 기술했던 학자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편지를 보내고 시정을 하고 그리고 해외 유명한 그 월간지 그리고 뉴욕 타임즈 이런 곳에 바로 한국의 찬란한 역사 문화를 홍보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지금 하고 있는 거 글로벌 독동모대사 활동은 똑같죠. 전 세계에 가짜 뉴스에 대한 부분 우리나라의 잘못된 뉴스를 고치고 바로 알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역사 문화 알리는 활동 바로 100년 전에 의병과 헬릭트스와 이어서 홈 할버트 님도 그런 일을 활동했던 중흥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홈 할버트 박사님도 100년 전에 활동했지만 오늘날 여러분들처럼 글로벌 독도 대사이자 대한민국 홍보 대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정부에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무려 지금 이렇게 한국의 경제 발전이 되어서 전 세계인들이 한국을 좋아하고 무려 1억 7천만 한류 팬이 한국을 좋아하는 시대가 아니라 아무도 우리나라 편을 안 들 때, 일본 편을 들 때, 그리고 우리나라 편을 드는 것이 불이익을 받았을 때 올바르기 때문에 한국의 올바른 역사를 알리는 것이 바로 세계 보편적인 정의와 진실에 부합을 해서 한국 편을 드는 것이 세계 정의 편을 드는 거라고 본인이 확신해서 우리 한국을 구하고 또 더 나아가서 세계 정의를 모략했던 호머 할버트 박사님의 말로 지금 우리가 계승해야 될 21세기 독립농가가 아닐까요? 자, 저는 그렇게 호머 할버트 박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력서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최초로 아리랑을 영어로 홍보하고요. 미국 월간지에 찬란한 역사 문화, 우리나라 훈민정음, 거북선과 같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최초로 소개했어요. 그리고 한글이 얼마나 우수한지도 알렸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해외 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 썼을 때 올바르게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편지 보내고 그리고 시정했습니다. 마지막에 죽는 순간까지도 우리 한국에 묻히고 싶다고 말을 했고요. 그 결과 한국에 묻혔습니다. 당시 서양인들의 최고 영예로운 거는 웨스터비스 사원에 묻히는 건데 그 묻히는 것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고 말했던 사람이죠. 이렇게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도 우리나라 역사 문화를 지키고 한국을 도와서 평생을 헌신한 사람 바로 이분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100년 전에 의병과 그리고 헬릭트스와 호머 할버트 박사가 전 세계 우리 역사 영토를 알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21세기 현재에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세계인들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유명하죠. 미사일 발사 이슈 때문에. 북한이 정말 해외에서 유명한데 특히 미국 사람들한테 북한은 되게 유명한 나라인데요. 그 유명한 북한에 대해서 어디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뉴욕 타임즈에서. 그때 1700명 가량 되는 미국인들이 북한의 위치를 적은 거예요. 대부분 북한이 일본에 있다, 중국에 있다, 인도네시아에 있다, 그리고 호주에 있다, 인도에 있다. 이렇게 그 유명한 북한의 위치도 모르는 외국인이 우리의 독도를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동해바다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런 사이에 일본이 이렇게 외국인들이 독도를 모를 때, 동해를 모를 때 전 세계에 독도가 다케시마라고 동해가 일본해라고 공부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영토와 역사와 우리 문화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최근에 한국에서 석박사 공부하는 외국인들한테 동일하게
한국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독도가 어딘지 모르고 동해가 어딘지를 모르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정말 수억 원을 주고 장학금을 줘서 공부하는 외국인들조차도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와 지리를 모른다 그러면 한국에 오지 않는 수많은 외국인들은 정말 모르겠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를 홍보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바로 그런 이유로 적극적으로 일본이 홍보하겠죠. 자, 여전히 하지만 우리한테는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 1억 7천만 한류 팬이 있던 얘기죠. 100년 전에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준 외국인이 극소수였습니다. 홈 알버트, 맥킨지 정말 소수였는데 지금은 그 소수와 다르게 정말 1억 7천만 외국인이 우리 한국을 알기 원해요. 바로 방탄소년단을 알기 원하고 우리 음식과 현대 문화를 알기 원해요. 하지만 정말 슬픈 건 뭐냐면 그 우리를 알기 원하는 외국인들이 바로 우리나라의 BTS라 블랙핑크라든지 미용 드라마 이런 걸 좋아하지만 바로 우리 역사 문화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역사 문화를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인들이 한국을 알고 싶어 하겠죠. 한류 열풍 때문에. 근데 그들이 보게 되는 해외 매체에서 잡지에서 웹사이트에서 우리나라가 잘못 표기됐다 그러면 지금의 한류 열풍이 엄청난 위기 아닐까요? 즉 한류 열풍은 한국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이자 잘못된 한국에 대한 정보가 재빠르게 널리 퍼질 수 있는 위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이죠. 바로 세계인들이 많이 쓰는 바로 애플이라는 지도에서 백두산 천지가 원래는 50대 50으로 북한이 반, 중국이 반인데 100%다 중국의 영토라고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방크에서 적극적으로 이 내용을 건의해서 마침내 한 일주일 만에 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플 시리죠. 시리에서 우리 한국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한국이 LG 강점기 안에 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내용도 적극적으로 편지 보내서 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립박물관에서 한국 소개 전시관인데 동해를 일본어로 모두 제포원으로 표기했고 우리 한국과 이름이 안 나와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나라 특히 유학생들이 저희한테 편지 보내줍니다. 수업 시간에 한국을 배우는데 한국 역사가 중국의 식민지였다가 일본의 지배가 된 거라고 배운다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을 볼까요? 이게 바로 해외에 있는 교과서 중에서 제일 잘 팔리는 교과서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 이런 내용입니다. 바로 한국은 국가 시작 때부터 중국의 많은 영향을 받았고 속국이라든지 지배를 받아왔다. 더 재밌는 거는 during the Tang Dynasty 중국의 당나라 동안에 코리아 한국은 once again became a colony of China. 중국 당나라 때 한국은 다시 한번 중국의 클로니 식민지가 되었대요. 이 말은 뭐예요? 이때 전에도 식민지잖아요. once again이니까. 즉 한국은 처음부터 식민지, 당나라 때 또 식민지 이렇게 식민지를 전쟁하다가 1510년도 일본이 합병했대요. 마치 100년 전에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퍼뜨렸던 가짜뉴스가 지금 21세기 전 세계인들 보고 있는 교과서에도 여전히 바뀌지 않고 나와 있는 거죠. 우리가 무관심한 사이에 우리가 안 보고 있는 사이에 바로 이렇게 100년 전에 일본이 퍼뜨렸던 가짜뉴스가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이 이렇게 시험 문제도 등장합니다. 중국이 한국 통치는 한국 문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자, 옥스퍼드 교과서에 유명한 데죠. 고구려백제 신라 시기에 한국이 다 중국 영토라고 소개했던 지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3세기 때 고구려백제 신라 시기 때 한국은 중국 영토라고 해놨고 18세기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기 전에 한국이 중국 거라고 해놨어요. 이렇게 끊임없이 잘못된 뉴스 결과 이런 정보를 접한 해외 외국인들이 이렇게 공모에 대해서 캐나다 정부 사이트에서 한국 역사는 끊임없이 외세에 정복당한 역사, 지배당한 역사였고 오랫동안 중국의 지배가 되었고 그 중국의 지배를 1910년 일본이 지배가 되었다. 마치 100년 전에 일본 전 세계에 한국의 침략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한국은 원래 중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우리 일본이 도와준 거라고 지배한 거라는 식으로 했던 가짜뉴스가 여전히 해외 교과서, 그 교과서를 보고 있던 해외 공무원들한테도 이렇게 퍼져서 홍보가 된 거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21세기 독립농가라고 하는지 이해되시겠죠? 자, 호주에서 유학 학생입니다. 세계지 수업 시간에 시험 문제 풀다가 충격받았어요. 한국과 일본 사이에 바다는 무엇인가 주제가 되었죠. 정답은 동해가 아니라 일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동해라고 쓰면 시험 문제 틀린다는 거예요. 항의했더니 이런 말 했대요. 교과서가 맞겠니? 맞겠니? 자, 이렇게 보여주는 교과서입니다. 자, 동해가 일본해가 표기되어 있고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한국인들은 동해라고 쓰겠지만 미국인들은, 세계인들은 쓸까요? 이렇게 시험 문제 틀리는데요. 이렇게 시험 문제까지도 등재시킨 것이 바로 100년 전부터 시작된 치열한 로비의 힘입니다. 자, 호주 교과서예요.
바다 이름을 기입하는 시험 문제인데 11번 일본에는 해야지 몇 개 났습니다. 자, 오늘날 구글에서 독도를 클릭하면 이렇게 일면에 나오는 게 뭐죠? 리앙코르트 락스예요. 자, 리앙코르트 락스는 1800년도에 프랑스 배 이름을 딴 거예요. 프랑스 배 이름이 바로 리앙쿠르거든요. 리앙쿠르가 동해안을 지나가다가 발견한 독도를 보면서 리앙쿠르가 발견한 그것도 섬이 아니라 락스 바이트어로 하는 거예요. 자, 100년 전에 서양의 한 배가 동해안 지나가다가 독도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물어보지 않고 그 이름을 리앙쿠라는 배가 발견해서 했다고 했는 거예요. 자, 21세기 강복이 되었고 우리나라가 주권이 있잖아요. 전 세계 알리는 이름 독도라는 게 있으면 그 이름을 써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왜 지금은 나라를 뺏긴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부르는 이름, 우리가 알리는 이름이 그대로 되어 있지 않고 구글이라다 전 세계 다 보는 포털 사이트에 잘못되어 있을까요? 자, 미국의 정보 사이트입니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보는 해외 정보 사이트인데요. 여기 상호 속에 보시면 독도가 리앙코르트 락스라고 되어 있고 독도의 표기 이름도 독도 슬러시 다케시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동해 이름도 일본해가 되어 있고 또 더 큰 건 뭐냐면 우리나라 바다 영토가 여기 보시면 서해, 동해, 남해가 짧게 표기되어 있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일본을 볼까요? 여기 일본을 보시면 일본의 바다가 엄청나게 크게 되어 있죠. 비슷하게 우리나라 한국은 영토가 10만 킬로미터지만 바다 영토는 무려 43만 킬로미터인데 그 내용이 소개 안 되어 있는 반면에 일본은 이렇게 엄청난 바다가 제대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은 바다 영토를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죠. 바로 일본은 그 헬스웨인 바다면 위로 15cm에 불과한 작은 돌덩어리 같은 이런 섬을 무인도를 콘크리트 부어가지고 마치 바다 영토를 만들어 보여서 전 세계 홍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15cm 정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돌덩어리에 콘크리트 부어가지고 바다로 영토로 만들어서 이렇게 전 세계 홍보하니까 이렇게 일본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바다 영토가 전 세계에 홍보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나라는 이렇게 서해, 동해, 남해에 작은 감옥에 갇혀있는 느낌을 주지만 이렇게 일본은 뻥 뚫린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바다 영토가 전 세계에 홍보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때마다 그럼 우리가 강복이 되었고 지금 우리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고 나를 뺏긴 건 아닌데 왜 우리 역사가 지금도 세계인들한테 잘못되어 있을까? 저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이 한 사진으로 규정하고 싶습니다. 바로 서커스 타는 코끼리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바로 기록은 사람의 인식을 지배합니다. 이전에 이런 걸 아마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어요. 원래 코끼리는요 100kg의 성인남자 10명을 거뜬히 들어올 수 있을 만큼 힘이 있어요. 근데 그 코끼리가 유독 서커스에서 힘을 못 써요. 왜일까요? 그 똑똑한 조련사가 저 코끼리가 어렸을 때 힘이 없었을 때 다리에 밧줄을 묶어서 그 말뚝에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코끼리가 아무리 움직여도 어리니까 힘이 없으니까 실패하게 돼요. 실패를 반복되니까 이제 포기하게 돼요. 머릿속에 내가 아무리 해도 내 다리에 묶여져 있던 저 밧줄을 끊을 수 없구나 라고 해서 끊임없이 뇌에 실패를 가게시킵니다. 자, 문제는 이 코끼리가 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힘이 있거든요. 이제 밧줄을 끊을 수 있어요. 그리고 10명의 성인 남자를 거뜬히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유년 시절에 실패했던 기억 때문에 코끼리는 시도하지 않아요. 불가능과 실패의 기억을 조련사가 심었기 때문이죠. 일본이 한국을 식민 지배했을 때 우리 영토를 빼었지만 영토 이전에 먼저 우리 역사와 문화를 빼었어요. 그래서 일본은 전 세계에 또 한국 젊은이들한테 잘못된 인식을 심었어요. 바로 국제사회에 한국을 지배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명분을 만들었어요. 그래야지 욕 안 먹을 거 아니에요.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던 거에 대해서 욕을 안 먹으려고 하면 지배가 아니라 보호해준 거라고. 한국은 원래 중국이 식민지였다고. 이렇게 한국을 지배하는 거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조작을 해서 전 세계에 퍼뜨렸습니다. 한국 우리가 중국의 식민지였어. 그래서 일본이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배한 거야. 한국 문화가 없어. 문명이 없어. 그래서 야만국이야. 그래서 우리가 문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도와준 거야. 또 이런 내용이 영어로 번역이 되어서 전 세계 홍보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목소리가 전 세계에 홍보되지 않았어요. 즉 일제 강점기 역사가 바로 우리의 유구한 역사와 찰나 문화를 일본에 의해서 전 세계에 잘못되게 홍보해야 되는 발판이 되었죠. 그 결과 이미
해외 교과서에 외신이 기록된 이 내용은 수십 년 지난 동안에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교과서와 백과사전에 들어가 있어요. 오늘날 21세기 잘못된 내용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100년 전에 한 번 잘못된 내용으로 전세 홍보한 내용은 바뀌지 않고 여전히 전 세계에 퍼지고 있어요. 그리고 해외 교과서에서 한국은 이렇게 외침과 침략에 위험한 규정되어 있어요. 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독도 홍보 대사로서의 사명감을 주고 싶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 속이 바로 독도거든요. 독도 동도에 있는 바로 한반도 바위에 독도는 우리한테 말합니다. 자기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알려달라고. 독도에 있는 한반도 바위가 그런 신호 아닐까요? 여전히 21세기에 일본은 강복이 되었지만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도를 지키고자 하죠. 그 독도는 우리한테 말합니다. 바로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역사 문화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여러분 독도를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독도는 수많은 섬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바로 그 섬에 이렇게 한반도 모양의 바위가 있습니다. 바로 독도가 한반도를 품은 것은 바로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다시는 그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의 진실을 우리 힘으로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독도를 뺏기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일본 독도를 빼앗아서 러시아와 전쟁을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한반도를 지배했죠. 한반도를 지배해서 그 지배를 통해서 얻은 힘을 통해서 바로 아시아를 침략을 했죠. 독도를 뺏기니까 한반도를 뺏기고 한반도 뺏기니까 일본이 아시아를 침략하게 되고 그 결과 수천만 명의 아시아인들이 희생당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걸 못 지키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아시아에도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알려야 되고 더 나아가서 아시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인해서 독도를 지키는 게 끝이 아니라 더 넘어서 우리가 100년 전에 우리의 과오로 인해서 아시아에 큰 재앙이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독도를 품고 대한민국 세계 알리고 넘어서 바로 아시아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아시아를 더 나은 미래로 도약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런 독도가 주는 우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도가 강목과 함께 다시 찾겠다는 상징이지만 우리 가슴 속에서는 독도를 가슴에 품고 100년 전 독립운동가의 심장을 한번 갖기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독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의미 있는 섬이자 바로 독립운동가의 심장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포스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1907년 외신기자 맥킨지한테 말했던 여러분 또래 청소년 청년들, 당신은 일본 제국을 위해서 될 것이나요? 아니요, 어차피 죽습니다. 죽겠지요. 하지만 우린 싸울 것입니다. 이렇게 했던 말, 바로 이 정신, 해외 특사의 정신, 국제기구 안에는 못 들어갔지만 길거리에서 거리에서 진실을 호소했던 그 정신, 그리고 당당하게 외신에 알렸던 정신. 오늘날 1억 7천만 한류 팬들한테 우리는 무엇을 알릴 수 있을까요? 유관순 열사 활동 내용이 100년이 지나서 뉴욕 타임즈 홈페이지 메인에 실렸습니다. 바로 독립운동가 활동은 바로 그때에도 지금도 바로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세계의 올바른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잘못된 것이 부당하게 이렇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다시 21세기니까 잘못된 것이 널리 홍보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힘으로 전 세계 진실을 알릴 수 있는 활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좋겠 그런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들한테 또 한 번 소개해야 할 교사입니다. 바로 이분은 총칼이 아니라 바로 교사의 직업으로서 독립운동가 한 사람이에요. 자, 당시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을 때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한국의 지리적인 위치를 이용했어요. 한국은 반도라서 일본과 중국 사이에 있는 반도라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다는 식으로 해서 바뀔 수 없는 반도라는 지정학 위치 때문에 이웃나라의 식민지가 되는 거라고 조작을 했어요. 그리고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면서 한국은 스스로 나라를 개혁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지리를 공부했던 지리교사는 어떤 말인지 아세요? 반도라서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된다고? 그러면 똑같은 반도였던 그리스는, 로마는 똑같은 반도지만 로마 문명과 그리스 문명을 창조했다고. 반도라서 다른 나라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반도에 있는 국민들이 뜻을 품고 꿈을 이뤄나간다 그러면 그리스와 로마처럼 세계 문명을 창조할 수 있다고. 세계 지도를 뒤집어보라고. 한반도는 세계 나간 항구라고.
한반도 동북아의 변방이 아니라 중심이라고, 세계 최고의 위치라고, 한국은 세계 최고의 축구만 나라라고. 그래서 당당하게 반도라서 식민지가 됐다는 일본의 어떤 잘못된 역사를 타파하고, 반도라서 그리스와 그리고 이탈리아처럼 로마 문명과 그리스 문명 창조했다고. 이런 김교희 선생님의 제자가 바로 당시 세계 1등이었죠. 베를린 마라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송기정 선수입니다. 이렇게 한 명 한 명이 총칼이 아니라 독립운동을 했을 때 그런 꿈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겠죠. 자, 총칼이 아니라 문화유산을 지켰던 독립운동가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면서 양한국이라 매도했을 때 묵묵히 자기 재산을 다 바쳐서 우리 문화유산을 구입하고 지켰던 분, 전원표님이죠. 그분이 지켰던 문화유산이 바로 오늘날 한국의 찬란한 문화유산의 살아있는 증거인인 훈민정 회례본이잖아요. 이렇게 독립운동가들은 과거 역사 속 인물이 아니라 바로 21세기 우리 가슴 속에, 그리고 우리가 꿈을 계승해서 전 세계에 그때의 꿈을 완수해 나갈 우리의 멘토이자 우리 선배입니다. 전 그래서 이렇게 독립운동가 분들을 바로 가슴 속에 독도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바로 심장을 듣는 것처럼 바로 그분들의 심장 소리를 들어보면은 독도가 전 지나가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는 독립운동가의 심장 독도. 한국인의 가슴 속에서는 일제 강점기의 강압적인 식민지에 맞서 싸운 독립운동가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100년 전 우리 역사 영토를 지켰던 21세기 독립운동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우리의 노력은 지금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21세기 현재 또 UN 사이트에서 동해와 일본해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윤봉길 의사의 꿈을 계승해서 21세기에는 UN 사이트에 있는 일본의 표기를 통으로 바꾸기 위해서 활동했겠죠. 그리고 이렇게 구글 사이트에서 독도가 잘못되어 있을 때 우리 안중근 의사의 동해 평화론을 기억하면서 이 독도가 잘못된 내용을 고칠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미국 정부의 잘못된 내용을 볼 때마다 반가워하지 말고 유관 열사가 활동했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고치고 알리기 위해서 활동해야겠죠. 유엔과 구글과 미국 정부에 편지를 보내고 이메일 보내고 또 그런 정보를 보고 있는 외국인들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주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에는 또 중국 또한 역사를 왜곡하고 있죠. 만리장성 위치가 중국이 유네스코에 등재했을 때는 북경 근처 산해관이었는데 30년 지난 지금은 그 만리장성 위치가 북경 근처 산해관이 아니라 평양을 넘어왔어요. 이렇게 한반도에 넘어와서 평양까지 가버렸습니다. 자, 이게 왜 문제냐면요, 북한 유사시에 만약에 중국이 북한을 점령한 다음에 만약에 과거 북한의 영토가 우리나라 중국 영토였다고 이 자료를 제시하면서 북한 영토를 가져간다 그러면 우리는 독도보다 몇만 배 큰 우리 북한 영토를 중국한테 뺏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도를 지키기 동시에 오늘날 우리한테 주어진 우리 역사 영토의 위협에 대해서도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리장성이 잘못되어 있다는 부분을 전 세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경 근처에 끝이었던 이 만리장성 위치가 이렇게 한반도를 넘어서 평양까지 오고 있는 모습을 고발하는, 전 세계 알리는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해외 교과서에서 독도가 다케시마 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만리장성의 그 영역이 한반도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고발하고, 고구려가 중국의 역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고발해서 전 세계 중국에 현존하는 패권을 막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최신 교과서에 바로 만리장성 위치가 바로 그 평양까지 들어오게 되고, 과거 고구려 성이었던 이렇게 고구려 성인 박작성이 중국의 성으로 둔갑되어 있는 부분을 알려서 적극적으로 중국의 패권주의를 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고구려 역사가 중국 역사로 만리장성 영토가 한반도에 들어오는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세계에 알려서 그런 일이 방치되면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역사 영토를 방치하니까 이렇게 저 김치라고 홍보하고 있고 중국 거라고 홍보하고 있고, 또 우리 그 한복이 중국 거라고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중국이 우리 역사를 팼고 이제 문화를 팼고 이렇게 끊임없이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병의 활동을 계승해서 바로 지금 주어지는 우리 위협, 독도가 다케시마 되고 동해가 일본해가 되고 고구려가 중국 역사가 되고 만리장성이 평양까지 들어왔을 때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바로 우리가 공무원 아니지만 당시 유병들도 강군 아니었지만 싸웠잖아요. 우리 또한 공무원 아니지만 공무 활동할 수 있는 자세로 바꿔야 되겠죠. 이런 방크 활동으로 방크 회원들이 여러분 선배님이죠. 바로 잘못된 게 널리 퍼지기 전에 지금 방법이 되었잖아요. 우리 스스로 이제 총칼이 있죠. 우리가 스마트폰만 있으면 전 세계 홍보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외 유명 하전에
우리가 빼앗기기 전에 먼저 우리 한복의 등재시킨 내용입니다. 중국이 한복을 중국 거라고 홍보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해외 교과서 사전에 한복을 등재시키는 거죠. 이렇게 옥스퍼드의 한복을 방크현이 등재시켰습니다. 그리고 브리튼 잉커의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틀린 부분을 고쳤고요. 그리고 해외 문화유산에 이렇게 해외 웹사이트에 우리 찰나는 문화유산을 등재시키고 수천만과 발행하는 교과서의 직지를 알리고 이렇게 김치를 수정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설이 중국설로 되어 있는 부분을 고치고 잘못된 역사 발해 부분도 고치도록 하고 우기기가 이렇게 잘못되어 있을 때 편지를 보내서 해외 사이트에 대학교에 시정을 하고 또 방크현이 이렇게 1000만 명이 보는 해외 포털 사이트에서 우길기에 대한 부분을 판매 중단시키고 21세기 독립운동 아니겠습니까? 월마트나 이런 곳에 판매 중단시키고 그리고 방크현이 BBC에 있는 독도혁명 내용을 고치고 이렇게 해외 유명한 웹사이트 고등학생 방크현이 언론사에 있는 부분 일본의 동요로 바꾸고 그리고 유학생들이 이렇게 미국 웹사이트 유명한 웹사이트에서 울릉도가 일본어 되어 있는 부분을 시정하고 일본의 동요로 바꾸고요. 그리고 이렇게 송현수 이름을 일본식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편집본에서 고치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1억 7천만 해외 한류 팬들랑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들이 100년 전에 우리와 함께 한국을 알렸던 바로 호모 알버트처럼 오늘날 해외 한류 팬들이 방크와 함께 동참을 해서 일본 교과서 해외에 잘못 표기된 이 다케시마 일본의 이런 부분을 고치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로 이렇게 유명한 출판사에 일본의 표기를 시정했던 주인공이 바로 프랑스에 있는 방크현입니다. 이렇게 해외에 있는 저희 방크현들이 적극적으로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배한 것만 홍보되지 않도록 우리가 독립운동했던 역사를 알릴 수 있도록 독립선서도 홍보하고 그리고 특히 과거 나치로부터 고통당했던 다양한 아픈 역사가 있는 이런 해외 나라들과 연대해서 그들의 아픔도 들어주면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한테 주어지는 이런 문제 일본의 표기라든 이런 부분도 시정할 수 있도록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명한 그 해외에 잘못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나라 문화유산 소개하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그 사이트 또한 해외 외국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즉 1억 7천만 해외 한류 팬들이 잘못된 역사에 대해서 빨리 보기 전에 우리가 올바른 역사를 만들고 또 그들과 함께 잘못된 걸 시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 기회 아닐까요? 이렇게 해외 수업 시간에 교과서에서 잘못 나와 있고 안 배운 내용에 대해서 방치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교과서를 대체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그 사이트 내용에 찬란한 역사 문화를 알리는 활동 또한 바로 우리가 독도를 가슴에 품고 대한민국 세계에 알려나가는 21세기 독립운동 활동이자 글로벌 독도무대사 활동이겠죠. 이렇게 인도네시아 학생들한테도 부탁을 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다케시마 정보를 고치기 하고 거기에 또 독도 표기를 등재하고 여러분들이 수많은 해외 포털 사이트 위키피디아 같은 사이트에서 각 나라 언어권 사이트에서 잘못된 내용을 고치고 올바른 내용을 시정할 수 있는 내용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방크현들과 함께 친구가 된 외국인들이 우리와 함께 세계에 한국 홍보하는 모습이고 또 여러분들이 봐왔던 자료 독도가 다케시마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분노할 뿐만 아니라 그 분노를 넘어서 전 세계에 올바르게 내용으로 편지를 보내고 더 나아가서 독도가 제대로 표기된 우리나라 다양한 지도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배포하는 활동이죠. 여러분들이 세계인과 친구가 되고 그 세계인들이 보고 있는 학교나 교실에 잘못된 거가 방치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오늘 받은 정보들을 전 세계 학교에 친구들과 보내주세요. 그 친구가 그 자료를 바로 해외 학교에 붙이겠죠. 이렇게 방크현들은 우리 100가지의 한국을 소개한 자료 150만 부를 전 세계 초중고교에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결과 이렇게 방크현들 활동 내용으로 이렇게 수천만 권 발행하는 교과서에서 고등학생 방크현들의 편지로 이렇게 일본어가 동요로 바뀐 내용입니다. 우리 이렇게 해외 지도회사에서 방크현들이 편지를 보내서 발행하는 모든 교과서나 웹사이트에서 일본의 대신 동해가 표기되고 있고 그들의 주장은 이렇게 방크의 주장은 일본보다 더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세계에서 이렇게 바뀌고 있다. 마지막에 인더 엔드 더 내셔널 프라이드 오브 더 코리안 피플 이즈 클리어 윈더 결국 한국과 일본 사이에 최후 전쟁의 승자는 한국인들의 애국심이다. 바로 100년 전 맥킨지한테 당당히 말했던 청년 의병들의 뜻을 계승한 21세기 방크회원들이 이렇게 오늘날 해외 수많은 웹사이트랑 교과서에 그리고 포털 사이트 알려서 이렇게 해외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사이트에서 발표했습니다. 결국 최후의 승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애국심이라고. 그리고 이렇게 제가 보여줬죠. 해외 케안 정보 사이트에서 한국의 역사가 일본과 중국의 식민지 역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방크회원들 6개월 동안 건의해서 바뀐 내용이에요. 일본과 중국의 식민지 역사에서 한국은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아름다운 나라라고.
이렇게 방크 회원들이 일본과 중국의 식민지 역사라고 되어 있던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리는 결과 이렇게 한국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나라라고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알리지 않으면 여전히 일본과 중국에 의해서 전 세계에 잘못된 정보가 퍼집니다. 세계인들이 한국을 모른다고 분노할 것이 아니라 일본과 중국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린다고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적극적으로 세계에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대한민국 홍보대사가 되어서 홍보하는 것에 대한 사명감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뀐 내용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역사를 홍보하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나라가 여전히 100년 전의 역사의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잘못된 내용이 퍼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중국에 의해서 오랫동안 고래의 세계인 세월이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경제발전으로 중요한 세월이에요. 우리 역사가 홍보되지 않으니까 바로 우리나라 역사가 야만국이고, 그리고 그 문화가 없다라고, 역사가 없다고 비하되니까 이렇게 잘못된 뉴스가 퍼지게 되는 거고, 그 역사가 없는 기반 위에서 오늘날 BTS 그리고 블랙핑크 그리고 경제 대국이 성장하니까 이렇게 중요한 세월이라고 비하는 거겠죠. 우리가 왜 세웁니까? 우리가 만약에 세월하는 걸 누가 규정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세월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중국과 일본이 만약에 고래라 그러면 우리는 고래 새끼인 새우가 아니라 일본과 중국이라는 싸나운 고래, 패권주의 고래를 품을 수 있는 바로 새우 아닌 고래를 품은 바다와 같은 민족이라고, We are not shrimp, we are ocean이라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일본과 중국 새끼인 고래 새끼인 새우가 아니라 일본과 중국이라는 고래를 품을 수 있는 바로 바다와 같은 민족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보는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그런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일본과 중국의 잘못된 역사 내용을 고쳐서 이렇게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내용이라고 이렇게 바뀌었던 거, 여러분들이 어떤 역사 인식을 가지고 활동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전세계 80억 세계인들도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부터 독도를 가슴에 품고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려나가서 1억 7천만 100년 전에 우리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맥킨지와 호모 알버트 그리고 정말 소수의 외국인들과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려 1억 7천만 외국인이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답니다. 1억 7천만 외국인들한테 여러 한 명 한 명이 글로벌 독도 홍보 대사이자 대한민국 대사가 되어서 바로 1억 7천만 외국인이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한류 대사로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80억 세계인들한테 우리 7천만 우리 한국인과 1억 7천만 한류 팬들 힘을 모아서 올바른 역사 홍보 나간다 그러면 100년 전 독립운동가의 뜻을 계승한 21세기 독립운동가 활동을 완성한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그 위대한 꿈을 이뤄나갈 글로벌 독도 홍보 대사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한 달 후에 모든 미션을 완수해서 당당하게 방크가 임명한, 대한민국 역사가 임명한 대사가 되길 바라면서 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